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암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암과 관련된 정서적인 어려움을 통칭해서 디스트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고 실제 번역도 디스트레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 불면, 우울, 정서적인 어려움을 통칭해서 이제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 중에서 제일 디스트레스가 심한 시기, 암입니다 했을 때의 그런 그때가 제일 힘들고, 치료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수술 후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한 달 반 그때 힘들었고, 몸은 이제 회복되고 나서 사회 복귀하기 전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 뭘 해야 되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다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가 커피도 좋아하지만 어떤 심리로 땄냐면,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정말 많으니까 내가 정말 할 거 없으면 커피숍 알바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사회복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그 정도로 되게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황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걸 들으니까 우리가 막상 가장 큰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순간은 어떤 특정 영역을 딱 집어서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를 때, 즉 진단 시점도 그 시점이기도 하고, 사회 복귀하는 시점도 그런 시점일 네. 것 같기도 하고, 이후에 만약에 재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슈가 있을 때가 되면 그게 분명히 떨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네. 제가 레지던트 때 교수님이 이제 신경증이라는 게 이제 정신과적으로 가장 힘든 이제 히스테리라는 게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셨던 게 있는 게, 정말 배고픈, 정말 몇 줄을 굶은 강아지가 뭔가 음식물을 본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뜨거워. 완전 뜨거운 감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삼키자니 진짜 위까지 다 데일 것 같고, 안 먹자니 정말 배고픈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정신적으로는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큰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걸 놓치게 되죠. 그 불확실성이 딱 그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되면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나?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다시 좋게 생각하자. 그럼 좋은 시나리오를 막 그렸다가 다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거기에 되게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그 상황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지금 내가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시해야 되는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정리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고, 그게 디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핵심일 것 같기는